자, 요거 지고 오늘 한번 수업 내용을 해볼까요? 어디였지? 1번이 뭐더라? 자, 수함수 활용. 첫 번째. 오늘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 할지 두 가지만 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상 상황 봐서 하긴 하는데, 첫 번째는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 두 번째가 이제 이따가 할 방정식과 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세 번째가 활용에서는 세 번째는 그거야. 속도와 가속도. 이과 물리하신 분들은 다 들어봤죠? 그래서 실제로 속도가 속도는 물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보면은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 설명할 거 딱히 없어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최대 최소 맞습니다. 자, 함수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대안이 없어. 그럼 이거 최대값 있어 없어? 너네 그림만 봐도 이제 최대 최소, 최대 없고 최소 뭐고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최소를 갖네요. 맞죠? 자, 3차 함수. 이거 최대 최소 있어 없어? 어디서 찾을 건데? 그쵸?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얘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범위를 제한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쵸?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홀수 차수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올라가는 걸로 시작하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걸로 끝난다 그랬죠? 3차, 5차, 맞죠? 그러면 홀수 차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제한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수 차수는 무조건 범위 제한을 주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최대 최소입니다. 근데 짝수 차수들은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하나는 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도. 왜냐면 위로 뒤집혔을 때는 이렇게니까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쵸? 아래로 뒤집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정리를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진다. 맞죠? 제한된 구간에서는. 맞지? 그랬을 때 이때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양끝점에서 함수값을 구하고 뭘 구하고 한다가 아니라 이거 싹 다 무시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 결국 핵심은 그래프거든요. 양끝점에서 좌표,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는데 좌표를 찍어야 되거든. 좌표를 찍고 극대값과 극소값까지 다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 총 4개를 찾았을 때 물론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있으면 다행이지만 하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없을 수도 있을 때는 굳이 찾을 필요 없고 극대값 극소값을 있으면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찾아서 거기서 이 4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야. 항상.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입니다. 이게 다야. 최대 최소는 이게 답니다. 이해되세요? 설명 끝.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죠? 각자 잘렸을 때 어디서 최대가 되는지 그래프 보고 못 찾는 거 없잖아요. 그쵸? 이게 다야. 최대 최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내용 그래프 보고 찾는 거라서 미정계수로 할 때도 똑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구간을 분명히 열린 구간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열린 구간 주면은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자르면 이때는 최대 최소가 없죠. 이 그래프에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문제를 주게 되면은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끔 그런 경우 있어. 가끔 열린 구간인데 그게 언제냐면 열린 구간인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뭘 것 같아?
그 얘기는 이 열린 구간 범위에서 요 범위들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밖에. 얘는 열린 구간이어도 최대 최소가 존재해야 안 해? 맞죠? 그 얘기는 뭐야? 극대극소에서 반드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져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대값이 존재하면 반드시 어디서? 극대값 또는 최대값은 극대값에서 최소값은 극소값에서. 사실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최대값은 극대값, 최소값은 극소값인데 극대값, 극소값이 여러 개 있으면 극대값 같은 경우는 비교해야 돼요. 그 여러 개 있는 건 비교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찾는다. 됐죠? 근데 어차피 3차 함수는 최대 최소가 많아봐야 한 개씩이죠? 그치? 3차 함수는 최대 최소가 많아봐야 한 개입니다. 그게 답니다. 다 똑같아. 뭐 부피나 넓이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부피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하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 부피하는 것도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뭐 했어?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하지 않았어? 맞죠? 맞죠? 여기서는 그거를 똑같이 하는데 이제 3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때는 2차 함수밖에 못했으니까. 지금은 3차 함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아. 씩 세우는 거야. 어떤 넓이나 부피 이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순서는 씩 세우고 그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합니다. 여기서 팁. 팁은 뭐냐면 도형 같은 경우는 길이를 x로 두잖아요. 무조건 x의 범위가 열린 구간으로밖에 정해지지 않아요. 거의 90% 이상은 다 열린 구간으로 정해져요. 범위가. x의 범위가. 그 얘기는 뭐겠어? 극대나 극소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를 갖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너희가 좀 속도 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극대극소를 찾아. 그리고 최대값을 찾으려 해서 그럼 극대값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프도 그릴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거를 그려보는 거야. 1번. 그려봅니다. 그려보면은, 자, 일단은 f'x부터 찾아야겠다.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어차피 극대극소는 찾아야 되니까 이 짓을 계속 해야 돼요. 그쵸? 이 짓을 해야 돼.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럼 우리 이거 진간표 안 그린다고 했어요, 선생님.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해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fx의 그리는 형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맞아요? 그럼 이거 해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해가 0인 건 하나 알죠? 그치? 0은 알아. 그리고 1에서 극소. 극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2에서 극소. 그러면 1일 때 일단은 함수값을 찾아보면은 0일 때는 0. 마이너스 1일 때는 f 마이너스 1이 몇이냐? 자, 또 암산의 시간이 나왔네. 암산하지 말자. 또 틀릴라. 그러면 7. f의 2는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20인가? 그쵸? 그럼 대략 좀 이상하지만 여기다 점 찍고 졸리면 일어나라! 여기다 점 찍고 마이너스 20, 여기가 16, 7. 그러면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 맞아요? 그쵸?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르는 거야? 마이너스 2일 때 값. F. 자, 여기다가 F에 마이너스 2도 찾아야 되네. 그럼 마이너스 2 찾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그러면 4. 4 이쯤. 그러면 F의 3은 잠깐만. 27, 36. 이게 63이잖아. 마이너스 9인가? 그러면 요쯤 여기가 3.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어디야? 여기부터 쭉 그려서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최대 누구? 7. 최소 누구? 마이너스 20. 됐죠? 그래프 그리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답니다. 진짜 이게 끝이야? 얘도 똑같아. 어? 지우니까 얘까지 같이 지워지는구나. 자, 얘도 똑같아요. F 프라임 X 찾아, 먼저 F 프라임 X. 그럼 3X, 아니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그러면 X제곱, 12까지 묶으면 X 마이너스 1. 그러면 0하고 1이네요. 이거 그럼 바로 우리 F 프라임 X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3차니까 올라가는 걸로 시작. 이렇게 되고 0에서 한번, 1에서 한번. 0하고 1. 맞죠? 그래서 미안. 0에서 튕겨져 나와야 되는데 뭐하니? 맞다고 하신 분 누구야? 0에서 튕겨져 나오죠? 0에서 튕겨져 나오고 1에서 뚫고 들어가는 형태.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쵸? 그럼 fx 형태를 그릴 건데 그리기 전에 우리가 좌표를 찍어야겠다. 0일 때는 몇이냐? 0일 때 마이너스 1, 0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f2, 48, 32, 그럼 몇이냐? 15, 15, 2일 때 15, 15, 이쯤이라고 쳐. 그리고 1일 때 F1은 3, S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쯤이 마이너스 2. 여기가 더 내리긴 해야 되네. 마이너스 2. 됐죠? 그래서 좌표를 이렇게 찍은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0에서 마이너스 0 한 번 됐다가 여기서 극소를 찍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디부터 그리는 거야? 여기부터 이렇게 그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네. 맞죠? 그럼 극소 최소 누구? 마이너스 1. 최대 누구? 15. 됐죠?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래프만 그리는 거라서. 자, 다음. 또 하시면 돼요. 똑같이. 똑같이. 자, F 프라임 X를 일단 찾아야 돼요. F 프라임 X. 3AX 제곱 마이너스 6A X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 인수분해가 돼요. 3A로 묶으면 3A X까지 묶으면 X 마이너스 2. 그럼 0하고 2네. 그쵸? 그럼 0하고 2.
0, 2. 대신 A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내가 0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 최소값이 2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극대와 극소를 가지고 그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맞죠? 근데 1에서 3 구간이니까 여기가 0일 때고 여기가 지금 2일 때잖아. 그치? 그럼 1에서 3 구간이면 1이 요쯤일 거고 3이 이쯤일 거야. 맞아요? 그러면 최소일 때가 언제야? 2일 때가 최대죠? 최소죠? 그러면 결국은 2를 F2가 최소니까 얘가 최소값 2라는 뜻이야. 됐죠? 요거 하나. 그리고 F의 0이 아니지. F의 1이 최대값이거나 또는 F의 3이 최대값일 거거든. 그러면 일단 얘부터 쓸게요. 자, 2는 8A 마이너스 12A 플러스 B가 2야. 그래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2니까 요거부터 찾으면 1 넣으면은 A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0인 경우 연립해볼까요? 빼면은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8 A는 4 되죠? 그쵸? 그러면 A가 4 되고 그러면 A가 4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B는 10이니까 B는 18. 우리가 원하는 A값 양수도 나왔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자,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2인데 여기서 만약에 F의 3이 10이면 F의 3이 10이면 3 집어넣으면 27A 27A 마이너스 27A 플러스 B 그러면 얘가 B가 10이라는 거죠. 둘 다 되니? 말이 돼? 뭐에서 잘못됐지? 3, P. 1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0이다. 뭘 계산 잘못했을까? 이러지. 이거에서 이걸 빼. 마이너스 2A 맞고 B 없어지고 2에서 10 뺐으니까 2 넣었을 때 잘못 구하는 건 아니겠지? 8A 마이너스 4, 3, 12A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최소값이 B가 10이면 A는 몇이야? 3인가요? 아니다. B가 10이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 A가 2 뭐가 문제지? 야, 뭐 미분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0하고 2 최소값이 2 그래서 2에서 1에서 3까지만 다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필요한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최소값이 2일 때 그래서 2대2 평가 얘가 2다.
그러면 1이 최대인지 3이 최대인지 모르는 상태. 그러면 1을 대입한 거. A-3A 플러스 B. A-3A 플러스 B가 10. 뭘 잘못했는지 못 찾겠는데? 응. 아, 그러네. 얘 그냥 비교가 되네. 그러네. 자, 여기서 그냥 비교하면 되겠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봐봐. 자, F의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죠. 맞아요? 그리고 F의 3은 그냥 B죠. 맞아요? 그럼 자, 봐봐.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 확실하게 보이죠? 같은 B에다가 뭔가를 뺐대.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더 작은 거야. 그래서 3에서 극대를 최대를 걷는 거야. 정신 차려봐!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냥 F의 3이 그냥 최대인 거야. 그래서 B가 그냥 10인 거야. 됐죠? 애초에 그래 값에서 그냥 얘네 둘이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클 수가 없네. 그쵸?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A가 2, B가 10 이런 식으로 나오고 됐죠? 됐죠? 자, 다음 거리 최대최소의 거리 활용. 자, 거리 공식 쓰시면 돼요. 그냥 요 P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잡혀? A, A 제곱으로 잡을까요?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직선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접하는 걸로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치? 접하는 걸로 최대 최소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거리 공식 쓰면 A-3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제곱 A 4제곱 요거의 루트 씌운 게 AP의 길입니다. 맞아? 그럼 요거 안에 전개해. 그럼 A 4제곱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쵸?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요것만 따로 보면 돼. 요것만 따로 봐서 내가 요거를 FA라고 해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우리가 뭐만 구하는 거야? 최소값만 구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범위가 안 나왔어. 그래서 몇 차가 나온 거야? 4차가 나오는 거야. 왜? 4차여야 최소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4차는 최소값이 무조건 어디서 나온다고? 극소에서. 맞죠? 맞죠? 그러면은 얘 그냥 극소 찾으면 돼요. F'A는 4A 세제곱 2A 마이너스 6. 그러면은 2A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2, 0, 1 마이너스 3. 1 되는 거 같지? 2, 2, 2, 2, 3, 3, 0. 그래서 얘가 x-1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근데 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1 말고는 해가 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1에서 무조건 극소를 갖습니다. 이해됐어요? 선택지가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하면은 A가 1일 때, 여기 왜 X로 바뀌었냐? 다 A야? 야.
a가 1일 때 반드시 극소를 가져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이 그래프, 이제 이런 문제들을 굳이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좀 시간 단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1일 때니까 1 대입하면은 루트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값 1 넣으면은 11에서 6 빼는 거니까 루트 5 이렇게 됐죠? 그때 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 요거까지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최소 할 때는 항상 이 좌표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좌표까지 구하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보던 거지? 그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너희가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 2차 여기에다가 잡고 여기 좌표를 A로 잡고 1학년 때 어떻게 했더라? 1학년 때 기억이 안 나냐? 여기를 좌표를 정한 다음에 이제 1학년 때는 이거의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쵸? 1학년 때는 애초에 이거 넓이의 최대값을 한 번도 안 했었어. 맞지? 둘레의 최대값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때랑 세우는 건 똑같아요. 세우는 건 똑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3차 최대 최소를 찾는 거야. 그래서 봐봐. 여기를 내가 A의 좌표라고 잡으면 여기는 A, A 4루트 3 마이너스 A 이렇게 좌표가 정해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넓이는요. 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란 아니 밑변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좌표가 A니까 여기 축이 뭐야? 축 찾아야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루트 3 X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4루트 3 그러면 2루트 3이 축이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2루트 3입니다. 그러면 얘가 2루트 3인데 그럼 요거 A에서 2루트 3 뺀 거니까 A에서 2루트 3 뺀 거니까 A 빼기 2루트 3 2배 해준 게 2배까지 하자. 2A 빼기 4루트 3이 밑변이야. 그리고 높이는 전개해서 하면은 4루트 3A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이왕이면 숫자 좀 얌전하게 주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4루트 3은? 이게, 이건 좀 과하네. 보통 자, 여기서 주요할 점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던 것 중에 하나. A의 범위를 정하는 거. 그쵸? 요거 0이 되는 값이 0이랑 4루트 3 아니야? 여기가 4루트 3이네. 맞아요? 그럼 A의 범위가, 잘 봐. 2루트 3부터 4루트 3 안에 들어있는 거야. 맞죠? 제한된 범위 있어, 없어? 제한된 범위 열린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죠. 그래서 얘 전개하면, 자, 마이너스 2a 세제곱 2차가 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4 루트 3 a제곱 아니네 쟤도 있네 이런 플러스 4 루트 3 a제곱 플러스 8 루트 3 12 루트 3 a제곱 그리고 1차 하면은 몇이니? 마이너스 48a 이렇게 상수함을 얻고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이제 S 프라임을 찾는 거야. S 프라임. 미분하면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24 루트 3 a 마이너스 48
그러면 마이너스 6을 묶어볼까? a제곱 마이너스 4루트 3a 플러스 16 맞죠? 맞죠? 그럼 근해공식 써야 되네. 이거 전개 맞지, 나? 전개는 맞게 했겠지? 라고 했는데 아닌데? 이러지. 아, 얘는 길이로 잡아서 아니구나. 아니야. 맞아, 이러면. 전개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얘랑 좌표 잡는 거를 다르게 잡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답이 잡은 거는 이렇게 길이를 A로 둔 거야. 차이는 이겁니다. 선생님 좌표를 A로 둔 거고. 뭘로 풀어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뭘로 풀어도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근해공식 쓰면은 2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을 제곱하면 뭐냐? 12? 12 마이너스 16이잖아요. 허근이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6을 묶으면 8이지. 누가 16이래? 누가 16이래? 12 마이너스 8. 그쵸? 됐어요? 그러면 얘가 결국은 x가 이거 두 개니까 2루트 3 플러스 가니까 2랑 2루트 3 마이너스 2랑 두 개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요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얘네 얘. 됐어요? 그래서 a가 이거일 때가 최소인 거야. 이해됐죠?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극소 하나만 나와.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든 여기든. 됐어요? 그리고 계산하시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책처럼 요 길이를 A로 잡든 좌표를 A로 잡든 상관없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 좌표를 잡았을 때 숫자가 그지같이 나오진 않아. 웬만해서 식이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잡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잡으시면 돼요. 좌표를 잡든 길이를 잡든 편하신 대로 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시면 돼요. 굳이 뭘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지 정답이야 라고 말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행히 선생님이 좌표로 잡는 거나 예로 잡는 거나 같은 거라는 거를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예일 때니까 여기 좌표가 그럼 A가 2일 때겠네. 길이가 2일 때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 구한 거 보면 길이가 2일 때로 나오죠. 똑같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뭘로 잡든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됐죠? 또 활용만 몇 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적당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음. 이씨, 문제 별론데? 이걸 X로. 됐죠? 이것도 많이 봤잖아, 우리. 이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던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X로 두면은 부피의 최대값이니까 A-2X의 제곱 곱하기 X. 또 이래? 아침에도 이러더니. 잠깐만 기다려. 잠깐 쉬는 타임. 한 30초 정도 이러더라고. 중간에 저장하는 타임인지 뭔지 중간 저장을 한 번씩 해주던데. 안 해주면 안 될까? 됐다. 동그라미가 사라지면 된 거야. 자, 아까 한번
멈춰가지고 닫았다가 열었더니 중간 조정을 해주긴 해주는데 한참 전에 거 해줘가지고 다시 했거든. 여기가 x, 그쵸? 그럼 얘가 우리가 원하는 부피야. vx. 보통 이렇게 쓰죠. 부피를 v로 많이 쓰죠. 그쵸?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a는 뭘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a는 그냥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수값. 그래서 전개하면 자 4x 제곱 4x 세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ax 제곱 플러스 a제곱 a제곱 x 이렇게 됐죠? 그럼 v 프라임 써. v 프라임 x는 12x 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a제곱 됐어요? 그러면 이때 최대가 되도록 한다. 얘는 그냥 함수를 바로 그리는 게 더 나았겠다. 괜히 이렇게 했네. 그치? 괜히 이렇게 했네. 생각을 잘못했다.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미분을 굳이 할 필요까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냥 혹시 모르니까 냅둬. 잠깐만. 더 쉽게 할 방법. 인수분해가 되는 건 맞거든. 내가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고 하는 거는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림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네. 아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요게 0이랑 2분의 a일 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2분의 a일 때 튕겨가고 0일 때는 그냥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프가. 맞죠? 3차원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죠. 제곱이니까 튕겨도 나가고. 그쵸? 그래서 여기를 바로 그냥 구하려고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얘를 구하려면 미분을 했어야 됐네. 그쵸? 바로 구해보고자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6, 요거 v 프라임이 뭐가 돼? 자 6x-a 2x-a 그래서 x가 6분의 a랑 2분의 a거든요. 근데 2분의 a는 여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6분의 a 됐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6분의 a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6분의 a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제. 됐죠? 그리고 나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값이 a로 나와야 돼. a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a-3분의 a 제곱 곱하기 6분의 a니까 3분의 2, 9분의 a 제곱에 54분의 4 a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약분까지 하면은 27분의 2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a 값을 잘 안 줘요. 내가 그래서 문제 별로 안 좋다고 한 거야.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에도 이렇게 a로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값을 주지. 이거 도형만 보면 볼수록 PTS 줄 거 같네. 그만하고 싶은데? 자, 요거는 그래도 좀 한번 봐두는 게 좋은 게 이거 생각보다 이거 부피 구하는 원기던 부피잖아요. 원기던 부피 생각보다 모르는 애들이 많다고.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이거 보면 딱 떠오르긴 해야 되는데. 알면 요렇게 해서 반지름을 x로 두는 거야. 그러면 얘의 높이를 찾아야 되잖아. 이거의 높이를 찾아야 되잖아.
그쵸? 원기둥의 부피. 자,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원기둥의 부피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높이가 필요해. 반지름은 x라고 놨으니까. 근데 그 부피의 높이를 x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표현법이 닮음이야, 닮음. 어떻게? 요거랑 요거 삼각형 닮음. 그쵸? 그래서 x 대 10은 20대 h 이걸 h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20대 h가 아니라 h 대 20 붙였나봐요. 그러면 h는 2x.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원기둥의 높이는 뭐야? 20 빼기 2x. 그럼 넓이 공식 쓰면은 부피 공식 쓰면 vx는 파이 r 제곱이니까 x 제곱 20 마이너스 2x의 파이 요렇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x가 될 수 있는 범위는 x는 요거랑 같도 같으니까 x는 0부터 10 사이 맞아요? 그러면 자 요거 v 프라임 찾아볼까요? 그럼 이거 정리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0x 제곱 파이니까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6 x 제곱 플러스 40 x 파이. 그래서 또 깔끔하게 안 나오네. 또 분순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마이너스 2 2x 3x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그쵸? 그러면 x가 0이랑 3분의 20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났어. 그냥 이거 3분의 20 여기 바로 고민하지 마. 여기다 집어넣어.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돼. 왜? 얘에서 값이 안 나오면 문제 있어, 얘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뭐 할 과정도 필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요 사이에 있는 값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맞잖아. 맞잖아. 그럼 얘에서 나와야죠, 무조건. 이해됐지? 됐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러고 나면은 뭐 치환을 이용한 최대체수도 똑같아요. 사실 여기는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어요. 치환을 이용한 최대체수 할 때 우리 삼각함수에서도 너네 최대체수 많이 해봐서 아실 거고요. 지수로그에서도 최대체수 계속 해봐서 알잖아. 치환할 때는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어. 뭐? 치환한 문자의 범위. 맞죠? 치환한 최대체수는 딱 하나야. 진짜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은 그냥 우리 하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치환한 문자의 범위만 체크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최대체수 구하는 거랑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다 마찬가지. 사인 치환했을 때 우리 이거 t를 치환했을 때 t의 범위 뭐 대부분 t의 범위 사인 같은 건 치환하면은 고정이죠. 마이너스 1부터 1인 거 거의 고정이죠. 그쵸? 요런 식으로 요런 것만 체크하면 그 다음부터는 최대체수 구하는 거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치환하는 거는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증가표 말하지만 증가표 나타내지 마라 제발. 속도 줄여야 되니까 우리 시험 내 빨리빨리 너네 문제 푸는데 컴퓨터 일일이 다 그리고 있지 마라. 증가표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요거 하고 아마 최대 최소하고 방정식 부등식까지만 딱 하긴 할 거야. 냉정하게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그거 뭐지? 배는 못할 것 같아. 속도가 속도는. 그래서 속도와 속도를 다음 주에 하고 근데 나 방금 열었는데 설마 야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봅시다. 방정식에서 활용하는 거 뭐 다른 건 없어요.
오늘 하는 건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래프만 잘 신경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프만 잘 신경 쓰면 된다 그랬죠.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그럼 방정식은 그래프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그것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방정식에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너네 그거 했을 거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해서 단원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있었어. 기억이 났으면 좋겠지만, 말하라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자,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결국은 딱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 함수의 x절편이 방정식의 해와 같다. 맞죠? 맞죠? 함수의 x절편은 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했던 게 뭐냐면 두 함수의 교점이 fx와 gx를 같다라고 뒀을 때 이때 x 값들이랑 같다라는 거야. 맞아? 맞지? 그래서 두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나온 x 값이 두 함수의 교점의 x 값이랑 같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야. 맞죠? 그치?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그러면 그림으로 또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에서의 해와 같고요. 함수에서의 해와 x절편과 같고요. 그리고 fx랑 k랑 실근은 fx를 그려놓고 k를 그려놓은 거에 교점 있죠. 교점의 x좌표들이 해와 같은 거야.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마찬가지. fx랑 gx의 교점이 fx는 gx라고 연립했을 때 나온 실근 있죠. 그 실근 x값과 요 교점의 x좌표랑 같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니야? 그쵸? 이거 자체를 모르진 않잖아. 그러니까 3차, 4차를 떠나서 그냥 함수끼리의 교점은 두 함수를 같다라고 뒀을 때 해를 구하면 그 x값과 교점의 x좌표가 같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오던 거였잖아. 맞죠? 그걸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개념 자체가 사실 설명할 게 그렇게 없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왜 자꾸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놈의 상현우 이거 들어가 있던데. 이거 뭐, 어디서 나온 건지. 봐. 이름이 뭐야? 이씨. 이름이 뭐야? 내가 이름을 모르겠네.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3차 함수를 그리시면 돼요. 3차 함수를 그려서 내가 그 실근의 개수를 이제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결국은 핵심은 함수를 그려라.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개수 찾는 방법, 그래프 그리세요. 적어도 극대극소 정도 찾고 y절편 찾고 이걸로 그리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것만 하면 돼요. 여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그렸는데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돼. 좌표 찍고. 그러면 몇 번 만나? 3번 만났잖아요. 그쵸? 네, 해 3개야. 그러면은 극대든 극소든 둘 중에서 하나가 0이야. 그럼 이런 거잖아. 맞죠? 또는 극소가 0이면은 극대가 0이면 이런 거 밑에 있구나. 이런 씨. 자, 극대가 0이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X축이랑 몇 번 만나? 2번 만나죠? 해 몇 개야? 2개입니다. 그러면 극대나 극소가 둘 다 0이 아니고 둘이 부호가 같으면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니면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죠. 해 하나야. 4차라고 다를 것 같아? 4차도 그렸을 때 내가 이렇게 그려. 몇 개야? 2번 만났으니까 2개죠. 이렇게 그리면 4번 만나니까 4개죠.
이렇게 그리면 아이고 접하게 몇 번 만나? 3번 만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결국은 다른 거 없어. 핵심은 오늘 하는 방정식, 부등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해 개수를 찾는 거는 만나는 거 찾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값을 가지지 않을 때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3차 방정식은. 됐어요? 3차 방정식 그 값을 가지지 않을 때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다 똑같아. 그래서 한번 문제를 그냥 바로 보면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서 활용하는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잘 봐. 자, 이런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 좌표 있죠? 자, 미적분 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너네한테 이 미지수 넣어줄 때 어디다 넣어주냐면 항상 상수항에 넣어줄 겁니다. 거의 다. 그럼 상수항에 안 넣어주면 못 구하나요? 라고 말하잖아. 네, 상수항에 안 넣어주면 지금은 못 구해요. 언제 구할 거냐면 미적분 2에서 하실 겁니다. 미적분 2에서는 여기 상수항에다가 아니라 여기 1차에다가 K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때는 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수항이 이렇게 K 값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 보기 싫으니까 넘겨. 얘를 넘겨. 그래서 1, 2, 3번을 얘를 한 번에 구할 거야. 잘 봐. 내가 이 친구를 fx라고 할게요. fx. 그럼 우리는 fx를 그릴 거잖아요. 그렇죠? 자, fx 그려볼게요. 자, fx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그래서 6x를 묶으면 x 마이너스 1. 됐죠? 됐죠? 그러면 x가 1하고 0이니까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0,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내가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할게. 자, 0일 때 몇이야? F0은 0. F1은 마이너스 1. 그쵸? 그럼 Y절편만 찾으면 되는데 Y절편 F0이 0인 거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0일 때 그때 0일 때 그때 0일 때 그때 1일 때 극소 여기에 1 요게 마이너스 1 됐죠? 요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지금 우리가 뭘 보는 거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랑 k랑 둘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k를 내가 따로 그릴 거야. k라는 그래프를 얘를 gx라고 하고 gx는 k 얘를 여기다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각도로 서로 다른 세 실근 세 번 만나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어디다 그래? 너네 그림 봐 그냥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돼. 어디다 그려야 세 번 만나? 여기 아니야? 그쵸? 여기서 여기 위아래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아 0. 그쵸? 이게 첫 번째야. 끝났어요. 자, 2번. 2번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실근을 각도로. 여기 낚이지 마라. K의 범위를 구하라 그래도 범위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 만나게 그리려면 여기랑 여기 아니야?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0이나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끝이야. 됐죠? 그럼 한 번이면 어디겠어? 한 번이면 여기나 여기겠죠? 그쵸? 아, 그래서 K가 0보다 커야 되고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지만 한 번 만나네. 그래서 3번.
여기서는 3번 같은 경우 3번은 좀 다르네. 3번 만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이런 미안해. 자, 문제를 당연히 한개일 줄 알고 했는데 3번이 이런 식으로 낚시를 주네요. 자, 3번은 뭐라 그러면 양의 근 하나와 음의 근을 갖도록. 양의 근 2개, 음의 근 2개. 1개. 그러면 양수에서 2번 만나고 음수에서 1번 만나야 돼. 맞아? 맞죠? 그러면 그냥 얘랑 똑같은 법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양수에서 2번 만나고 음수에서 1번 만나는 거 아니야? 맞죠? 요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그래서 그냥 K는 똑같아. 마이너스 1부터 0.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에 맞는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얘. 오히려 지난 시간 어제 했던 내용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해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어려워 보이죠? 직선을 그려야 돼. 맞죠? 직선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봐. 얘를 내가 앞에 문제랑 똑같이 만들 거야. fx라고 두고요. 얘를 내가 gx라고 뒀을 때 결국은 우리는 fx와 gx가 만나는 거는 fx x세제곱 6x제곱 10x-2랑 얘랑 연립해서 x값을 찾는 거 아니야? 맞지? 결국 이거 둘이 x의 개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넘겨. 10x인데.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k의 교점 찾는 거라고 생각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났어. 이 문제는 끝났고 요것만 보고 세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제 얘를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야. 이거를 hx라고 하면 이제 나는 hx에 관한 거를 하는 거지. 자, h'x는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3 묶으면 x제곱 4x 플러스 3 x 3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h 마이너스 3부터 찾을까요? 이 뒤에 뭐 나중에 고정 한번 해놔야겠다. 자 h 마이너스 3은 자 잠깐만 진짜 굉장히 커지는데 h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하면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2네 그렇게 안 크네요 그쵸? 그리고 h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에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럼 봐 여기 축이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그러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y절편이 몇이냐?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됐죠? 이게 hx야. 맞아요? 그럼 난 뭐랑 비교하는 거였어 아까? 요 마이너스 k 좀 다르네. 마이너스 k랑 비교하는 거잖아. 어떻게 만나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맞아요? 그게 어디야? 여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자 여기서 주의해야 돼. 우린 마이너스 k를 그린 거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k 갖다 쓰지 마라. 마이너스 k가 여기 마이너스 6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만 딱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k는
2부터 6 사이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결국은 요걸 두 개를 보는 거긴 한데 그냥 요렇게 보는 거랑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줘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F'X가 이거래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야. 그러면 얘 3차 함수 형태니까 fx 몇 차 함수? 4차 형태죠. 그러면 4차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0일 때 몇이래요? 0일 때 대충 3, 1일 때 5, 3일 때 마이너스 여기쯤. 그러면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일 때 마이너스 5분의 39.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억리는데 이거 보면 되죠. 자, fx 극소값은 오직 하나다? 극소 두 개죠? 심지어 뭐랑 뭐? 0하고 3. 그쵸? 얘는 이거 보고 헷갈리라는 얘기야. 이거 보면 극소값 하나잖아요? 이 그래프 보면. 근데 얘는 f 프라임 그래프라는 거. 그쵸? 반드시 체크해라. 그리고 fx의 극대값은 5다? 5 맞죠? 그 다음, fx랑 4랑, 이거. fx랑 4랑 몇 번 만나는지 찾으라는 얘기죠. 이 4를 그리면 돼, 그럼. 4가 여기다, 여기네. 몇 번 만나? 4번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교점 4개 맞네. 서로 다른 내실관을. 네. 이게 다거든. 어제보다 낫죠? 확실히? 자, 그나마 좀 귀찮아 보이는 이 친구. 1,K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요. 그럼 일단 접점의 좌표를 우린 뭐로 둬? 접점의 좌표를 항상 T, T 세제곱 이렇게 두죠? 그치? 그러면은 Y는 접선의 방정식 F 프라임 T가 뭐야? 3T 제곱이니까 3T 제곱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이거야. 맞아요? 그리고 밖에서 그은 거 요거 대입하는 거였죠? 대입. 그러면은 1,K를 대입하면은 또 암산해야 되네. 자,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이 K다.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접선이 몇 개라고?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긋는데. 그럼 접선도 몇 개여야 돼? 3개 아니야? 그럼 이 t가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되죠? 그러면 또 똑같아. 이거를 gt라고 해. 그러면 gx가 아니라 이거를 gt라고 해. 그럼 GT 그래프 그려. 그리고 K를 그렸을 때 몇 번 만나야 된다고? 3번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3번 푸는데 지금 3번 다 말을 다르게 주는 거죠. 그렇죠. 3번인지 4번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G 프라임 T 먼저 구해야겠네. G 프라임 T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6T 묶으면 T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0하고 1이니까 요렇게. 그러면 그래프 그려봐. 자, G0은 0, G1은 1 넣으면 1. 그럼 0일 때 0, 1일 때 1. 그러면 3차 함수 위에서 아래로 시작하는 거잖아, 음수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맞죠? 이게 GT 그래프. 그럼 우리 그려? K. 몇 번 만나게? 3번 만나게. 맞죠? 그러면 K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됐어요? 요 사이일 때는 결국 접선이 무조건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가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부등식도 다르냐?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부등식도 똑같아요. 부등식도 방정식 했던 거랑 똑같은데, 대신 얘는 누가 크다 작다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작아야 되면 아래 그리고 커야 되면 위에 그리는 거야. 맞죠? 우리 이런 거잖아. 이차함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항상 작은 거죠. 그치? 예를 들어 얘가 fx야. 얘가 gx야. 얘가 gx야. 그럼 fx랑 gx는 누가 커? 항상 fx가 크죠? 이런 거잖아요. 요것만 알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얘도 딱히 뭐 할 말이 없어요. 다 똑같아.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아니면 최대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죠. 그쵸? K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가 여기야. 그러니까 K의 범위는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죠. 맞아?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얘도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도 문제를 보면서 바로 보여주면 너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두 문제만 딱 보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부등식 같은 경우는 문제수도 별로 없거든. 잘 봐. 자, x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0보다 클 때만 그리는 거야, 우리. 그러면 이제 얘를 똑같아. 얘를 놔두고 얘를 이항해. 마이너스 k로. 그쵸? 그럼 나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까랑 자, 방정식 때랑 다른 거 1도 없어요. 일단 fx로 놓고 그림 그리고 fx로 놓고 그림 그리고 계속 이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더럽게 생긴 이 친구는 뒤로 혼자 넘겨주고 따로. 알았지? 그러면 자, 그럼 f 프라임 x는 2x 아니야.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으면 x제곱 인수분해까지 할까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됐죠? 됐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 2니까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의 마이너스 1 f의 2의 값을 찾아야 한다. 그쵸?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무엇이냐? 자, 잠깐만. 계산을 못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7. 2는 4, 8, 16, 12, 24. 마이너스 20? 그쵸? 그러면 좌표 찍고 그려. 좌표 찍고 그려. 마이너스 1일 때 7. 대충 요쯤. 7. 그리고 2일 때 마이너스 20. 뭔가 비현실적이어도 마이너스 20이라고 해, 여기. 비현실적인 건 알아. 그래서 3차 함수 그리는 거니까 요렇게 그리는데 y절편 정도는 찾아주러 갔을까? 여기. 그러면 요렇게 그리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x가 0보다 클 때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것만 딱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0보다 클 때 요렇게 그리는 거야.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k보다 fx가 항상 컸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럼 나는 마이너스 k를 어디다 그려야 될까? 여기
이쪽에 그려야 얘가 파란색이 항상 더 위에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K가 항상 얘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니까 붙어도 되는 거죠? 그쵸?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다야. 끝났죠? 자, 얘도 다차함수는 그래서 범위를 굳이 안 줍니다. 여기 보시면 다차함수는 그래서 굳이 x의 범위를 안 주고 모든 실수 x를 해도 돼. 왜? 4차함수는 기본적으로 최소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극소로. 맞지? 그럼 극소값 찾아. 그리고 마이너스 k 였다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같은 원리 계속. 이해됐죠? 이해됐죠? 극소 찾고 k는 극소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극소값 어떻게 찾아? 이것만 fx로 둘 거잖아요. 이것만 fx로 둘 거니까 f'x는 12x 세제곱 12x 제곱. 그럼 12x 제곱 x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왜 플러스 바꾸니? 됐죠? 그러면 0하고 2인데 1인데 0, 1, 이런 3차함수 이렇게 그리네. 그러니까 4차함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에서 0 찍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 1일 때 값이 극소잖아요. 맞죠? 그럼 극소값 F1 찾아. F1은 1 넣으면 3에서 4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림 이상하네? 상관없겠구나. 그래서 F1일 때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K를 그리면 여기다 그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를 그릴 거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등호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같다. 맞아요?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다음 거는 아마 안 봐도 1차 함수랑 1차 아니네 3차네 이런 씨. 자, 여기다 집어넣어. 그대로 집어넣어. 그럼 아까랑 똑같이 바뀝니다. 집어넣어볼까? x 4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 크다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그럼 뭐 하고 싶어? 마이너스 a 빼고 다 넘겨버리고 싶죠? 넘겨. 그럼 x 4제곱 x 세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요거야. 그럼 또 똑같이 하면 또 하면 돼. 이제 그만하고 싶긴 한데 이왕 한 거 끝까지 해줘야지. fx 그쵸? 그럼 또 그려. f'x부터 찾아.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4 이런 3차라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거네. 그쵸? 그러면 또 f'x를 또 그려볼까요? f'x를 그려보면 저쪽으로 넘겨서 할 걸 그랬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너무 키워서. 그러면 f'x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 2니까 이렇게 튕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쵸? 그러면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게 f'x 그래프니까 fx 그래프는 자 일단 두 개 찾아야 된다.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6, 플러스 8, 3인가?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3. 그리고 F의 2는 2 넣으면 2, 4, 8, 16에서 24 마이너스 16. 그럼 마이너스 24네요. 마이너스 24.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돼서 0일 때 0인가? 0이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되게끔. 그쵸? 그러면 역시나 마이너스 a를 내가 어디다 그려야지만 마이너스 a를 어디다 그려야 돼?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 그려야 되네. 마이너스 a가 더 아래 작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4보다 작다. 등호가 없죠? 등호 없죠? 여긴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쵸? 그래서 a는 24보다 크다.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느낌이죠. 똑같은 거. 그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야? 모든 내용이 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 그쵸? 그래프 그리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값은 안 나오니까 다행인 거죠. 가끔 절대값도 나오긴 합니다.